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고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고려 초기 왕들의 정책과 중앙정치제 그리고 지방제도, 군사제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고려의 이제 초기 때 이제 정치 이후에 거란의 침입과 여진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좀 가게 되면 나중에 무신정권 시대 때 원나라의 침입도 받기도 합니다. 일단 초반에 있었던 거란과의 전쟁과 여진과의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수능보다는 한국사 검정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자, 먼저 거란과의 전쟁입니다. 자, 거란과의 전쟁이 총 3차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거란이 고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냐면, 너희는 왜 우리랑 친하게 지내지 않니? 왜 우리한테 먼저 머리를 숙이지 않니? 라고 하면서 쳐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자 고려에서는 미처 전쟁 준비를 하지 못했고 문관 출신이었던 서희라는 사람이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나아갑니다. 그래서 윤관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가 고려가 그 거란과 외교를 하고 싶어도 그 국경선에 있었던 많은 이민족들 때문에 소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대화로서 또는 친교로서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좋아, 그러면 우리가 강동 6주를 너희 고려에게 줄 테니까 이 지역을 발판으로 우리와 거래를 하든가 아니면 친교를 맺자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쳐들어왔다가 거란이 땅을 주고 와요. 네.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고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두 번째로 거란이 또 쳐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구실로 거란은 너희는 말도 듣지도 않고 이런 정변도 일으켰으니까 말이 안 된다. 왕을 왜 함부로 이렇게 교체하는 정변이 일어나느냐. 이걸 구실로 쳐들어오게 되지만 이후 양규라는 사람이 2차 침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한 번 더 침략을 막아냅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에 3차 거란은 한 번 더 쳐들어와요. 도저히 못 찾겠다. 너희 이제 저번에 줬던 강동 6주도 다시 가지고 오고 우리한테 사대를 해라 라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3차 침입을 막아냈던 강감찬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강감찬은 제대로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강감찬이 유명했던 이유는 귀주대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라고 하면 귀주에 있었던 귀주에서 뭐 물을 터뜨려서 사람들을 몰살시켰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감찬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의주 지역, 지금의 북한에 있는 의주 지역에서 의주에 있는 그 물을 막아놓고 처음에 싸울 때 물을 막아놓고 군사가 넘어왔을 때 그때 터뜨려서 사람들을 몰살시킨 게 바로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 이기고 그 소선영이라는 사람이 별동대를 만들어서 개경을 먼저 쳐들어가버려요. 개경을 먼저 쳐들어갔지만 강감찬이 이걸 간파하고 10,000명의 군사를 개경으로 돌려서 이들을 수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다이렉트로 국경을 쳐들어가자라고 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쳐들어갈 때 이들의 뒤를 쳐서 귀주라는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귀주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주대첩에서 사실 물을 터뜨린 건 아니에요. 의주 지방에서 먼저 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서희라는 사람이 외교적 단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했고, 2차 때는 강주의 정변을 계기로 양규라는 사람이 이걸 물리쳤다라는 거, 그리고 3차는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귀주대첩으로 막아냈다라는 걸 반드시 1, 2, 3차에 나눠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1차, 2차, 3차에 나오는 역사적 인물들 있잖아요. 이 인물들의 이름을 조금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이후에 거란이 이러한 3차 침입으로도 고려를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번의 전쟁을 실패하면서 국력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자, 국력이 약해지면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거란과 고려 사이에 있었던 북쪽도 이방 민족 중에 한 명이었던 여진이라는 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려도 이 여진이 굉장히 작았던 이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무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기만민족이었고 국방에 뛰어난 기마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함부로 심하게 토벌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진이 좀 더 성장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누가 주장을 하게 되면 윤관이라는 장수가 주장을 해서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특별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인정을 해주고 별모반이라는 특수한 군대를 만들어서 여진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동북구성이라는 성을 짓고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지역에 고려의 영토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게 되면 동북구성은 세로로 굉장히 길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 성 사이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성과 성 사이가 멀다 보니까 수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진도 와서 동북구성 다시 돌려주십시오라고 빌기도 하고, 수비적으로도 수비하기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여진에게 다시 동북구성을 끄면 너희 잘해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여진은 금나라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굉장히 힘이 강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여진이 이제 거란도 우리가 무너뜨렸고 우리가 너희보다 힘이 더 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거란처럼 형님으로 모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고려조정에서는 이민족 여진 쟤들 무시해도 돼 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강성할 대로 강성해져 버린 금나라를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자겸이라는 문벌 귀족 중에 한 명이 대표자 실세였습니다. 고려가.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더 이상 금나라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게 4대 형이라고 존칭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은 이때부터 금나라에게 4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고려의 당시의 실권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뒤에 또 배울 겁니다. 문벌귀족 설명할 때 이자겸의 난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란과 여진과의 전쟁에서 관련돼 있었던 역사적 인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진은 윤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번 시간에 했던 중앙정치제, 지방제도 그리고 군사제도를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중앙정치제는 이성 육부제입니다. 중국과 삼성 육부제에 있었던 거는 조금 다르게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이라고 불렀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상서성이 있고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어요. 실무부서. 자, 그리고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가 있었다라는 거.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가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 그래서 고려만 갖고 있었던 독자적인 기구였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다라는 거. 도병마사는 군사적 업무를 많이 봤었고, 그 다음 행정적인 업무는 식목도감에서 봤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지방제도는 지방을 어떻게 나누냐면 5도와 양계로 나눴습니다. 대충 이렇게 우리나라를 봤을 때 고려의 영토가 이 정도라면 양계 지역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나머지 아래 지방을 5개로 나누게 됩니다. 네. 그래서 5도와 양계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5도에는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안찰사라는 지방을 파견했고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양계, 국경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쉽잖아요. 그래서 병마사라는 군사와 관련되어 있는 지방관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현과 속현, 조선시대 전까지는요, 고려시대까지는 지방의 모든 곳에 지방관을 내려보내기에는 정치적 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관을 보내는 현을 주현이라고 했고 보내지 못한 현을 속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방관이 없었던 속현은 누구라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누가 했냐면 향리라는 사람이 그 지방을 관리했습니다. 향리라는 지방을 관리하는 관직이라기보다 마을에서 힘 있는 이장 정도의. 그래서 이 향리가 업무를 기본적으로 보다가 볼 수 없는 큰 사안이 생겼을 때는 주현에다가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이 주현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면 향리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다음 5도 지역을 지키는 지방군을 주현군, 그리고 양계를 지켰던 지방군을 주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할 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성육부제에서 여러 가지 기구가 있었지만 고려에서는 대간이라는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대간이 뭐냐면 나중에 조선시대에 배우겠지만 삼사라고 있어요. 뭐냐면 왕이 이렇게 정치를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왕이시여, 이 정책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왕에게 직언,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선시대에는 삼사라고 불렀는데 고려시대에는 대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간은 누구를 포함되냐면 중서문화성에 속해져 있는 낭사라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어사대의 관원들을 합쳐서 대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서문화성의 낭사라는 관원들과 어사대 같은 경우에는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였어요. 그래서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들을 묶어서 대간이라고 불렀고, 이 대간의 업무는 왕에게 직언을 올리거나 왕의 업무가 잘못됐을 때 비판하는 업무를 했었다는 거. 대간이 한 번씩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제도 저번 시간이랑 좀 설명이 다른데 조금 더 추가시킨 겁니다. 오늘 추가됐던 내용은
주현과 속현, 그러니까 지방간에 있는 현을 주현이라고 부르고 지방간에 없는 현을 속현이라고 부르는데 속현을 관리했던 사람들을 향리라고 불렀다는 거. 그 다음 중소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 관원들을 합쳐서 대간이라고 불렀고 이 대간의 업무는 왕에게 참 직언을 올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거란과 여진과의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 다음은 중앙정치제도 설명할 때 향리라는 사람들과 그 다음 대간이라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관원들이 있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문벌귀족 이자겸이라는 사람의 난과 그 다음에 서경 천도운동을 벌였던 묘청의 난이 있습니다. 이 묘청의 난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